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제4장 가속의 법칙. 오늘은 돈을 산더미처럼 버는 간단한 방법 낭독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만큼 매출을 늘리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출을 늘리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될 무렵이면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요. 매출 예측은 대출이 필요할 때 은행을 설득하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매출을 아주 신중하게 계획합니다. 그런데 제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매출에 관해 생각할 때 소리내어 말해봅니다. 2배, 3배, 4배. 매출을 2배로 올리자, 매출을 3배로 늘리자, 그런 뜻입니다. 만약 4배라고 말할 때 머리에 짜릿한 반응이 느껴진다면 매출 4배라는 목표에 제 자신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매출을 4배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답니다. 목표를 소리내어 말해라. 그 다음에는 매출을 4배 이상 올릴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4배라는 확실한 목표를 향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구상해 보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막연히 여행이 나가고 싶다 정도일 뿐이지요. 그러니 자세하게 물어도 확실한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가고 싶은 건지 미국에 있는 뉴욕에 가고 싶은 건지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목적지를 정하고 그걸 소리내어 말하지 않으면 목표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뉴욕에 가고 싶다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그래, 뉴욕으로 여행을 갈 거야. 그러면 재미있게도 주위 상황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욕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걸 소리내어 말한 뒤부터 돈은 얼마나 드는지, 가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비행기표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것인지 아니면 하와이에서 놀다 갈 것인지 해야 할 일들이 차례대로 드러납니다. 이를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뉴욕 거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과 뉴욕을 끈으로 연결하고 그 끈을 따라 나아가는 시기지요. 내게는 좋은 일만 생긴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을 4배 올리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목표를 줄로 이어 가볍게 당깁니다. 처음에는 꼬이거나 느슨해지기도 하겠지만 매일 잡아당기다 보면 그 줄은 언젠가 매출 4배로 가는 최단 길이로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을 4배로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행을 가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예매한 목표는 아무리 말해봤자 실현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소리내어 말해봅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목표에 줄을 묶어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줄을 따라가다 보면 도중에 좋은 일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의 법칙입니다. 저축에 작용하는 가속의 법칙.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저축을 시작할 겁니다. 매월 30만 원씩 1년을 모으면 360만 원이 되지요. 10년이면 3,600만 원, 20년이면 7,200만 원. 겨우 계약금을 다 모았다 싶으면 어느덧 정년퇴직입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을까요? 정년퇴직에 이르러서야 겨우 계약금을 모았다면 이미 늦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맞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은 이 말을 1000번이나 소리내어 말했을 것입니다. 말의 효과가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면서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0년이 걸린다고 계산했을지 모르지만 중간부터 가속이 붙어서 예정보다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지요. 회사에 급료가 올라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가 수입이 들어오거나 혹은 당신의 행동에 감동한 부모님이 계약금 정도는 내가 내주마 하고 말씀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자신의 집을 싸게 양도해 줄지도 모르고 당신이 몰랐던 회사의 융자 제도를 알려주는 직장 동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잖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말은 분명 사실입니다. 가속이 붙게 되면,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면 점점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다음에 더 큰 목표를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중간 목표로 삼아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단, 중간에 있는 표시를 보고 멈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고자 했던 중간 표시에 도착하면 곧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세요. 이것이 가속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간 목표 지점에서 쉬면 곧바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잠깐 온천이라도 다녀올까? 인간은 원래부터 나약한 존재라 쉽게 게을러집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서서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가속의 법칙을 활용해서 방향을 확실히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